자, 이제 본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신 이런 금쪽이 종목 말고 나만의 금쪽이 종목들을 다 하나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고민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채팅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알려주실 때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현대 글로비스를 샀는데 좀 너무 빠져가지고 걱정이에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26만 7,500원에 20%요. 26만 7,500원에 20%. 좋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큰 손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상담 전화를 지금 타이밍 좋게 잘 주셨다 싶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현대 글로비스 어떻게 보시는지 유창희 대표님, 지금 이 비중과 이 매수가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이거 어제나 그저께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 설마 오늘 매수한 건 아니시죠? 오늘은 아니에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딱 내가 매수하자마자 가면 좋은데 조금 고점에서 들어가신 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좀 난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셨는데 좀 어쨌든 약간의 변동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2의 테슬라다.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열사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인데 다른 회사들은 아직은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매우 빨리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주축은 현대 글로비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흐름을 보면 현대 글로비스의 뭐 소위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전략을 많이 써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 관련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충분히 저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급등하고 나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큰 조정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약간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조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버티신다라면 지금 현대차가 뭐 60만 원 가네, 뭐 80만 원 가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뭐 손절가도 큰 의미는 없다.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좀 조정을 받으면 여유가 계신다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일단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정 들어가면 조금 더 매수하면 더 좋긴 할까요? 네,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는 매수하지 마세요. 이미 매수가가 좀 높은 게 있으니까 조금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의견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의 손실이 나더라도 요즘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하니까 나는 파란불이 찍히면 일단 약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침착하게 기다려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수익이 나실 수 있겠다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셀트리온 매수가와 비중은요?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에 예. 비중은요? 20%. 20%. 자, 몇 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권이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손실권으로 전환을 했다 보니까 아마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어떻게 좀 상담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 잘 벌고 정말 분위기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서 답답하셔서 문의 주신 거죠? 네,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안 그럼 갖고 있으면은 네네, 여유 있게 이게 보유권 오를지. 드리고 싶고요. 예?
여유 기간을 두고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아, 예. 일단은 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안 나빠요. 돈 잘 벌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흠이 뭐냐면 예. 서정진 회장이 1957년 닭띠 70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해외 가서. 오너가. 아, 예.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고연배인데 영업을 하고 회사를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회사 안에서 승계적인 부분이 조금 아직 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상법 개정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오너가 전면에 나서서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영업을 하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나쁜 회사가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아직 그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리는 거고 더 안 빼잖아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기간을 두고 여유 있게 이 회사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뭐더라? 다른 종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한 종목씩 우선 상담 진행하고 있어서요. 혹시나 추가적인 고민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면 또 추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뭐 대형주니까 천천히 움직이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한 23만 원 돌파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 달? 석 달 정도. 그것까지 맞추면? 제가 기관 외국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뭐 기간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가격대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돈 잘 버는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손실이 아직 크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을 내고 있던 종목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장남 대표가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도 또 진행을 했으니까 아마 차차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이요. 예, 11만 6천 원에 5%요. 자, 유한양행이고 11만 6천 원에 5%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유한양행 뭐 역시나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항상 꼽히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올라가서 답답함이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수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작년 한 9월 정도에 한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이요? 예. 참 자리가 그때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 들어가면서 야금야금 흘러내리다 보니까 하락전환 약간 손실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024년도죠. 렉나자 FDA 승인 이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어떤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조금 더 흐름들을 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좀 또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 뭐 ADC 쪽도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비중이 5% 정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주가라는 게 내가 생각했었던 모양으로 가려다가 지금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네네. 오르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손실 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가 봤을 때 큰 손실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비중이 네. 5% 정도 시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손절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결국엔 마감 가격 기준으로 해서 10만 5천 원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 10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추세가 완전히 조금 단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 가격 기준으로 10만 5천 원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좀 빨리 줘야 됩니다. 이게 좀 빠지고 나서 반등을 좀 빨리 줬는데 만약에 한 11만 5천 원? 딱 매수가 언저리예요. 근데 매수가 언저리에서 힘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때도 저는 좀 종목 교체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절가를 정해놓고 추매를 한 번 더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한양행이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뭐 이슈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걸 기다리면서 매수하기에는 딱히 모멘텀이 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뭐 기술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는 게 유한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가질 정도의 매력은 없지 않나, 바이오 중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비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이어가 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도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인데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들고요. 또 땡튜브 채팅창 통해서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속도감 있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4524님께서 페스카로 신규 상장주죠.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페스카로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고 연락을 주셨는데 매수가가 24,290원입니다. 네. 자, 오늘 종가가 18,500원인데 지금 손실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비중은 10%대, 13.7%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워낙 또 첫날, 첫 거래일에 굉장히 등락폭을 많이 가졌던 종목으로 또 기억이 되는데 어떤 상담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불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아픈 손가락인데 비중은 10% 초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좀 굉장히 신규 상장주에 관한 기대감을 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진입을 하셨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치시고 그대로 쭉 횡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에 관한 이런 부분이 조금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매수를 좀 자제하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 보호일수 1개월량이 어제였어요. 사실상 예. 어제였는데 74%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준비가 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것을 급등할 때 추격 매수했다가 이렇게 물렸다? 다소 어렵다 보거든요. 근데 조금 희망적인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보호일수 물량이 출회가 되었으면 계속 주가를 짓누르고 던지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돈이 워낙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주가도 그렇게 큰 급락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단 원칙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일수 체크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 22,000원 초반 나올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주도주로 갈아타셔가지고 전략을 다시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2,000원대로 올라오면 손실폭이 10% 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떻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 앞으로 312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현대로템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방산주에 대한 고민인데 매수가는 23만 1,000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뭐 23만 1,000원이 이게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한 건지 그 전에 매수를 해서 좀 기다리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발 뭐 호재라면 호재인 것도 있고 뭐 악재면 악재인 것도 있겠죠. 그 증시에는 일단은 뭐 국방비 지출을 이제 2,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상향하겠다라 발표를 했고 베네수엘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덴마크라든지 주말에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란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뭔가 트럼프발 지정화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방산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단기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 매우 좋게 보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게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상승을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좋게 안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긴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반등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딱 저항대에서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단기 눌림이라면 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반등을 준다라면 24만 원을 빨리 회복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뭐 26만 원, 7만 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외부 이슈에서 올라온 거라면 저는 어찌되었든 한 20만 5천 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허리 라인이 2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20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 보시되 여기에 이탈하면 박스권 하단까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혹은 비중 조절을 할 라인을 잘 세워 놓으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채팅창으로 남겨주신 고민도 좀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앞으로 KS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조선에 대한 고민입니다. 9만 원에 조금 샀다가 물타기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8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상반기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이제 매수가는 8만 1,000원까지 평단가가 내려왔다고 그러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아무래도 조선이 한창 핫할 때 신규 상장된 조금 기회가 남았던 조선주라고 해서 많이 소개가 됐던 종목이라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 내려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실적도 오케이고요.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역시나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거든요. 곧 있으면 2월 1일 날 그 이대주주가 지금 연다 자산운용으로 나와 있는데 24%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풀립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익이잖아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냐 안 되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일 이후에 2월 초 이후에 아마 주가 방향을 봤을 때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2,700억, 3,000억 가까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업 치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종목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23% 정도 달성을 했어요.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조선 쪽 업황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나마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다만 2월 초 그 락업이 풀리는 그 보혜수 물량을 체크를 하고 방향성이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조선에 대한 상담 진행해 봤고요. 채팅창 통해서 또 한 분이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자야자야님인데요. 엠로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저점을 깨고 최근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는 37,000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아마 주주분들이 평단가가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적 손실폭이 크지는 않은 지점입니다. 자, 저점을 깨고 최근에 내려왔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매수가 37,000원인 거 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다 보니까 매수를 하셨는데 그걸 깨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는 거고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사실은 엠노뿐이 아니라 지금 한 반년 가까이 전혀 그러니까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뭐 어저께도 뭐 국가대표 AI 관련해서 몇몇 기업이 통과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이 그렇게 뭐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예, 탈락한 건 떨어지는데. 네, 탈락한 건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엠노 같은 경우 실적은 뭐 그래도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왜냐하면 삼성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고 솔루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AI 관련된 걸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엠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삼성 SDS로 좀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이미 저점을 깼고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65,000주라면 시장에서는 조금은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비중을 좀 정리하는 종목을 좀 정리하고 교체 매매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로 지금 투자자분께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저희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실 때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평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십니까? 네네, PSK 홀딩스인데요. 예. 6만 원에 20%요. 자, PSK 홀딩스 최근에 반등이 꽤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가 6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건 아닌 것 아니요, 같아요. 오래됐어요. 꽤 되신 것 같고. 네네, 굉장히 예. 오래됐어요. 예, 한동안 좀 힘든 시간을 네네. 견디셨다가 이제 매수가 네. 근처까지 오니까 이걸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지금 팔아야 되는지. 예, 20%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님 네네. 어떻게 할까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되셨잖아요. 네. 지금 불장에서 수익 제대로 못 내시고 좀 포모가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고생하신 만큼 차라리 기다리셨잖아요.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쯤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매수가분까지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수익도 네. 잘 붙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날리셨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제 고점 매수, 추격 매수했다가 오랜 기간 버텼다라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고 좀 시원하게 매수가 부근이나 약수익 시 저라면 시원하게 네. 정리를 하고 성장주 네. 위주로 약간 변동성 있는 종목을 잘 찾으셔가지고 조정 관련해서 매수를 하시면 그동안 기다렸던 것보다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고 다른 거를 선택하라 이거죠? 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 아마 이런 뭐 비슷한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내 매수가까지 왔을 때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정리를 하고 좀 주도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보자라는 의견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 굉장히 좀 네네. 오랜만에 듣는 종목명인 것 같은데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7%고요. 매수가는 10만 1,194원. 네, 비중이 27%고 매수가가 10만 원대요. 네네. 10만 그러면 1,194원. 예. 마이너스 한 80%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손실이 80% 정도 된다라고 하셨고 처음에 네. 매수하신 그대로인가요, 비중이? 조금 물타기를 했죠. 이걸 사자마자 계속 빠져가지고 10만 6천 원에 샀다가 조금 턱탈 더 추가 매수했어요. 평단가를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현재 10만 원대 정도 평단가가 찍히는 구간이다. 네네네. 네, 유 대표님, 네. 지금 좀 고민이 깊으실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마이너스 80%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할까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 네. 되게 오래 갖고 안녕하세요. 계셨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래 갖고 계셨잖아요. 3년요. 네, 3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80%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딱 마음에 드는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한다라는 게 월요일 아침에 전량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이틀에 한 번씩 1%씩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두 달, 세 달 되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정리를 못 하세요. 근데 이게 조금씩 정리를 하면은 언제든지 시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헤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좀 헤어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과연 다시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간다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은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엄청난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좀 그러지는 힘들 것 같고, 또 SKI 테크놀로지의 상당 부분이 현대차 관련된 매출이 많은데 지금 뭐 중국 차량 가격 엄청 덤핑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기습적으로 1,000만 원, 500만 원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당히 전기차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좀 좋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ESS 시장을 봐야 되는데 ESS 관련해 가지고 SKI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좋아지긴 쉽진 않다. 그러면 6개월 뒤에도 지금 가격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흐름을 보고 다시 재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이건희 대표님이 기회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다행스럽게 오면 내가 매수 가격이 오면 다행인데 안 오게 되면 진짜 한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눈 질끈 감고 조금씩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계속 매일 보고 있으니까 1,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네. 현재가가요. 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언더에서 팔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매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딱 3만 원, 5만 원 팔아야지 했는데 3만 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정리를 해 나간다 그러면 3만 원에도 팔 수가 있고, 지난번에는 3만 5천 원도 갔었잖아요. 3만 5천 원에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 그러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오르면 난 정리해야지 한다라면 쉽지는 않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갖고 있었어요. 네. 자, 시청자님이 이렇게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아마 손실폭이 크셔서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것 같고 대응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키워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본다면 전체 계좌 측면에서는 어느 순간 복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익 나는 종목이 있다면 수익 나는 종목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전화를 또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내 계좌에 하나쯤은 굉장히 좀 손실폭이 큰 종목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상담도 좋고요. 그리고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한글과 컴퓨터요. 한글과 컴퓨터요? 네. 앞서서 26,000원에 17%인데 지금이라도 이걸 매도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예, 평단가가 어떻게 되시죠? 26,000원이요. 26,000원이고 26,000원. 26,000원이시고 네네. 비중은요? 17%요. 17%. 네. 자, 이 대표님,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얘기 앞서서 잠깐 저희 나누기도 했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원래 오늘 저는 STO랑 스테이블 쪽 한번 급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제 법제화 통과했잖아요. 예. 그런데 갤럭시와 머니트리만 조금 움직이다가 다 빠지더라고. 역시나 수급이 지금 일방적으로 주도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소외주기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지난 6월 달에 이게 35,000원 넘겼었잖아요. 그 당시 재료가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 또한 아마 지금 다가오는 22일 관련 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 묶였던 주식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림이 다 똑같아요. 시세 분출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 어떻게 쌍바닥, 쓰리바닥 버티고 있거든요. 다나를 보셔도 똑같을 거고요. NHN, KCP를 보셔도 비슷하실 거고, STO 관련주는 그냥 바닥이거든요.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컴 위드가 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워낙 많은 거래 대금이 몰려 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는 분할적으로 모아갈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좀 본격적으로 불거질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가 돼야겠죠. 근데 매수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해서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매수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수산 인더스트리요. 수산 인더스트리.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3,000원에 60%요. 23,000원에 60%. 예. 우선은 아마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이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상승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 부분을 노리시고 예. 비중도 꽤 크게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선 예. 이제 오늘 장에서 꽤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원래 이렇게 뭉탱뭉탱이로 주식 사시나요, 시청자님? 비중을 크게 사세요? 예. 판단이 섰을 때 뭐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뭐 그거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랬을 때는 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제 원전주들이 좀 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스물스물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메타가 투자를 한다 뭐 얘기하자 나와주면서 또 정부가 또 한국전력이 미국에 직접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힘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비중이 60%라고 하더라도 설사 100%가 하더라도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상승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러니까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대장주고 원전에 관련돼서 매출이 확실하게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건데 수산 인더스트리는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자회사 또 이제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쪽에 대해서 원전주들이 좀 힘을 받고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커진다라면 예를 들어서 커진다는 기준이 두산에너빌리티가 10만 원을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면 또 기자재에 관련된 종목군들 또 관련된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수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00원 딱 매수가신데 저는 그 자리가 이탈을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당연히 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시는 거고 그 자리가 무너지면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다 떨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의 손절가는 저는 23,000원 딱 매수가가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면 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서 흐름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목표가로 보면 되겠어요? 뭐 지금 치고 나가면 일단은 지난 그 작년 6월달 고점대 그러니까 한 27,000원 26,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치고 나간다라면 27,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다시 또 저점대 21,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되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당히 비중을 크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수익 실현까지 가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 앞으로 7302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자, 위메이드에 대한 의견을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년 정도 보유 기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묻어두고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매수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63,500원. 매수가가 좀 평단가가 높습니다. 63,500원에 1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위메이드 지금 2만 원대 주가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사실 시점부터 내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사실 순간부터 800억, 1000억 손실이 났고 자, 그런데 작년 3, 4분기에만 500억 영업이익이 났어요. 이제 막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미르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걸로 엮여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다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코인 관련 테마가 엮였을 때 가장 뜨거울 때 들어갔다가 좀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2배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30% 40%거 손실일 테고 뭐 지금 뭐 50% 좀 넘는 손실이실 텐데 차라리 비중 10%면 다른 걸로 통해서 주도주로 충분히 비중을 떼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연달아서 상담을 해 주셨는데 우리 문자 주신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5130님의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한라캐스트고요. 19,000원 그리고 20%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수고가 많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3개월 정도 보유 예정일 시 수익성 분석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약간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말투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3개월 정도 보유한다고 봤을 때 이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겠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남겨주신 이유는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문자 상담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한마디로 쉽게 이제 다이캐스트, 한라캐스트 이제 회사는 다이캐스트라는 이제 주물 형태로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되게 쉬워 보여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정밀화된 제품으로 갈수록 뭐 자동차가 되었든 아니면 로봇으로 갈 때든 뭐든 이 정밀한 제품을 찍어낸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이라든지 독일 기업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분야죠. 근데 한라캐스트는 상당히 이쪽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 이슈가 나왔을 때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정도, 아니 2달 정도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저는 주식에서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한 2달 가까이 혹은 1달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슬슬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고, 또 하나는 이런 기업은 딱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0원 언저리이시면 딱 매수가 언저리신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은 20%이긴 하지만 뭐 한 번 정도는 좀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가 하단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딱 매수가 근처까지 온 한라캐스트입니다. 그러면 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 뭐 17,000원 정도? 그렇죠. 박스가 하단에서. 다만 이제 17,000원 왔다고 딱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는 또 손절까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정리를 할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채팅창으로 온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울고 싶어요 님입니다. 에코프로 105,000원이고요. 30% 비중입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대응 전략과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에코프로. 그래도 매수가가 105,000원이니까 울고 싶어요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보유 중이면 그리고 기간이 오래됐으면 울고 싶기는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조금 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름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24년도에 매수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 아마 지난번 이파동에서 좀 시세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양봉이 나왔다고 추격 매수했다가 아마 윗꼬리가 달리고 그대로 쭉 빠지다 보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못 하시니까 좀 답답하셔서 주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를 들어가신 자체도 매수하시기 시점 이전에는 에코프로도 시원하게 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좀 그런 급등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손절선을 놓치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안 갈 거였으면 작년에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빠진 만큼 빠졌고, 뭐 캐즘이라고는 하지만 유독 뭐 전기차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로봇이건 뭐 우주항공이건 앞으로 나름 그래도 쓸만한 재료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포기를 안 했잖아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좀 시장에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고 보유를 하셔라. 그리고 울 필요가 없다. 이참을 통해서 복귀를 하시고 좀만 더 잘하시면 제가 봤을 땐 더 큰 투자자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약과 병과 다 함께 주시는 것 같은 네. 우셔야 됩니다 했다가 우실 필요 없다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 물론 손실을 보면 기분도 좋지 않고 아마 뭐 비중이 크다 그러면 그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손실 구간에서의 또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혹은 그 종목 안에서 또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보는 그런 순간이 오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저희 채팅창 상담입니다. 롤리폴리님, 파미셀이고요. 매수가는 17,200원, 비중은 10%. 계속 하락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미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모든 주식을 다 매일 보는 게 아닌데 파미셀 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빠진 줄 몰랐네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손실이 크긴 하지만 전 기다려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밸류 체인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두산 그리고 파미셀이잖아요. 파미셀이 뭐 줄기세포 뭐 유전자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AI 가속기 관련된 소재 부품, 특히 이제 CCL이라고 하죠. 이스페타시스는 두산의 제품이 없으면 기판을 못 만드는데 두산은 또 파미셀의 제품이 소재가 없으면 또 부품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조금 힘을 좀 못 받다 보니까 두산도 빠졌고 파미셀도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증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정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차트예요. 맞아요. 야금야금 빠지면서 내일은 반등주겠지? 반등주겠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다가 벌써 한 2달 사이에 한 고점 대비해 40% 빠졌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한 20% 이상의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저는 빠진 만큼 빠졌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이 10%세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그러면서 반등을 줬을 때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거래량 없이 조금씩 야금야금 빠지는 종목이 대응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렵죠. 왜냐면 아예 그냥 엄청 밀리면 아무나 무서워서 그냥 손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1%씩 혹은 어떨 땐 0.5%씩 오르더라도 뭐 강보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희망 고문 주면서 빠지는데 그럴 때는 정말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기업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상담을 주셨는지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런 종목과 차트 흐름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을 해볼 차례인데 저희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분들은 02-2000-4989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받아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문자 남겨주실 분들 샵 2034 100원이 듭니다. 샵 2034로 저희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우리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종목 네. 고민 있으실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와 비중은요? 79,590원에 17%요. 79,590원에 17%. 8만 원 부근이니까 현재 수익권이고요. 거의 20% 조금 안 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어느 정도,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나?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냐? 내가 수익을 네.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냐라는 부분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고 네. 계십니까? 야, 진짜 지금이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지금 전고점이 97,400원이잖아요. 아, 이거 지금 아마 물량 오늘 외국인 세게 들어온 거 보니까 아마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물량 소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로는 이 물량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한 98,000원, 10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최저점이 2만 원 전이거든. 18,000원, 19,000원 라인이거든요. 이미 거의 이제 10배고 달성 직전인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수익을 보실 만한 자리를 잘 사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비싸게 사셨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적절한 시점에 수익 실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팔려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고점 넘어가는지 그 여부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 네.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아,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84,000원에 20%. 84,000원이요? 네. 얼마나 보유하신 건가요? 아유, 얼마 어제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네. 그 수익 구간 동안 전혀 물량은 안 줄이셨나요? 네. 그대로 쭉 20%를 갖고 계신 거고요. 네. 그 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네요, 또. 걱정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예. 수익이 지금 한 3배 가까이 넘게 나고 있는 종목인데 한 주도 안 파셨다고 그래요. 굉장합니다. 아,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한 5년 넘게 갖고 계신 거죠? 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왜냐면 8만 원대를 찍은 게 벌써 5, 6년 네. 전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 네. 최소한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도 유혹도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전기가 20만 원대도 한번 가기도 했었고 네. 뭐 했는데 네. 또 10만 원대도 그러다가 빠지고 또 했었으니까요. 15,000원, 15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내비뒀어요. 네. 지금은 네.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한 번도 매매를 안 하고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언제 꺾이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네. 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시세가 끝나면 삼성전기도 시세가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나 삼성전기도 갖고 있거든요. 아, 삼성전자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만 원 갈지 30만 원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상승의 끝은 AI, 반도체가 무너질 때가 끝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삼성전기도 당연히 간다. 특히 저는 올해는 기판의 대장주는 삼성전기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보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목표가를 말씀드린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고, 최소한 저는 가을까지는 가을에 이제 그 미국의 중간 선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화가 크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끌고 가신 전략이,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더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음 편안하게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삼성전기는 진짜 지금 보면은 편안한 기업이에요. 추세 무너짐이 없고 계속 우상향을 완만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좀 배가 아프려고 오늘 부끄럽네요. 예, 하는데 5년을 저도 와. 갖고 있었던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 대단하십니다. 물량을 안 줄이고 수익을 근데 또 그 힘겨운 시간이 분명히 그쵸.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버티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달콤한 수익을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한 고민을 받아봤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으로 좀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일단은 앞서서 저희 채팅방으로 남겨주신 롤리폴리님께서 친절한 상담 감사드린다 이렇게 또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이쪽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네요. 전화 연결이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당황해서 예, 좋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 상담이 알테오젠 관련된 거라서 제가 유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오프닝 때 이 부분을 약간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대표님께 알테오젠에 대한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가 거의 50만 원 부근입니다. 현재 49만 9,695원. 이거 분명히 한 번에 이제 매수한 건 아닐 테고 이렇게 되면 20%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늘 마이너스에서 풀려서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는데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50만 원 오늘 돌파가 됐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술 수출이 이제 진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아까 앞서서 유창희 대표님께 말해 주셨던 것처럼 제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로 이제 이전 이슈도 있고 일단은 플러스 전환된 건 다행이신데 지금 뭐 수급을 보니까 다음 주에는 바로 또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욕심 없이 수익을 보시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셔서 손실 다음에 조금 플러스로 전환해서 상담을 주신다는 것은 종목에 대한 믿음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이러한 비전을 매력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시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테오젠은 아마 전문가들만큼이나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이 기술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기술 이전 소식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쭉 끌고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이 약수익권 부근에서 상담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하시고 이렇게 상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앞서서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청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종목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 현대중공업을 네. 제가 한 15%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수익은 꽤 났거든요. 예. 근데 원래가 그게 밑보조선하고 합방했잖아요. 네. 네, 제가 밑보조선을 한 50조 갖고 있다가 제가 한 5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수익은 꽤 났는데 매도 타임을 좀 해야 되는지 어쩐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걱정이네요. 예. 자, HD 현대중공업 상담 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네. 예. 자,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13만 3,700원에 한 15% 정도 될 거예요. 13만 원대라고요? 네네. 그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 밑보조선을 현대 밑보조선을 가지고 계시다가 50주를 갖고 있다가 그게 계속 갖고 5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예.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합방한부터 한 그 정도 13만 3,700원에 그게 저기가 됐더라고요. 예. 자, 지금 현재 찍혀 있는 어쨌든 평단가는 13만 원대로 찍혀 있고 비중은 네네. 15%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조선 사이클 이거 어디까지 갈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아까 제가 삼성전기 말씀드렸는데 예. 또다시 한번 부끄럽네요. 이번엔 4배가 넘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이 얼마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특히 아까 삼성전기도 그랬지만 조선업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믿고서는 길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존경스럽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쉽게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게 긴 불황이 쉽게 또 빠르게 오르지 않듯이 한번 업황이 상승 사이클로 전환된 그런 산업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이미 아까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실수를 다 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실수를 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과거의 실수는 뭐냐면 물 들어올 때 노조 넣는다고 막 공장 증설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공급 과잉이 되고 그러면 가격 덤핑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경험을 겪고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수주도
전체 수주 물량은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전체 수주 물량은 줄어들어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물량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전 세계 점유율이 15%,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5% 이하로 떨어졌지만 작년에 다시 25%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이어간다. 거기다가 MRO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굳이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현대중공업이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또 좋은 얘기만 한다라고 드릴 수 있겠지만 100만 원 가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100만 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걸 절반을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도 절반을 매도하지 마시고 네네. 한 10% 단위로 뭐 한 10만 원 단위로 해서 뭐 70만 원 가면 뭐 10% 좀 정리하고 또 이상으로 또 올라가면 또 일부 정리를 하면 조금씩 정리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뭐 절반 이렇게 뭉텅이로 매도하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만큼 앞으로도 아마 버틸 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서 목표가를 또 높여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익을 보는 분은 수익을 보는 대로 또 손실이 큰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렇게 전화와 문자, 채팅창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